오늘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속에는 단 하룻밤만 해도 혈전을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치솟게 하는 침묵의 살인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믿고 사용하는 4가지 조미료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응급실과 심장내과에서 수많은 급성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4가지 조미료를 일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4번째로 말씀드릴 조미료는 다른 것들보다 10배는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혈관 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작동하며 깊은 잠 속에서도 생명을 위협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만으로도 이런 조미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60대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 날 아침 반신마비로 쓰러진 사건부터 70대 할아버지가 찌개 한 그릇을 드시고 그날 밤 응급실로 실려온 일까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위험한 조미료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조미료는 바로 액젓류입니다.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이 대표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들이 천연 발효식품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액젓류의 진짜 정체를 아신다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액젓은 멸치나 까나리에 무려 20%에서 25%의 소금을 넣고 발효시킨 다음 모든 수분을 제거해서 만든 농축액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짠 것이죠. 일반 간장의 나트륨 함량이 100당 약 6기인데 비해 액젓은 100, 즉 점당 무려 15개에서 20개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기인데 액젓 한 숟가락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액젓이 어디에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각종 찌개와 국물 요리에도 감칠맛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심지어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에도 들어갑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 한 포기에는 대략 50ml의 액젓이 사용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3기 들어가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직접 액젓병을 열어서 마시지 않더라도 하루에 상당한 양의 액젓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액젓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고농도의 나트륨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 혈관 안으로 물이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심장은 이 많은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치솟게 되는 것이죠. 특히 노년층의 경우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혈압 상승을 견디지 못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뇌출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고나트륨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액젓의 나트륨이 다른 짠 음식보다 더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효 과정을 거쳐서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바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소금은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액젓의 나트륨은 마치 정맥 주사를 맞는 것처럼 즉시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액젓을 먹고 난 후 몇 시간 내에 급격한 혈압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혈압을 재어보니 무려 200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문진해보니 김치를 담글 때 멸치 액젓을 평소보다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즉시 혈압약을 투여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뇌출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김장철이 되면 이런 환자분들이 무척 늘어납니다. 액젓의 또 다른 위험은 중독성에 있습니다. 액젓에 들어있는 글루탐산 나트륨 성분이 혀의 감칠맛, 수용체를 자극해서 더 많이 먹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쓰다가 점점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액젓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가족 구성원의 혈압이 높다는 상관관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액젓이 우리 부엌 속에 숨어있는 첫 번째 위험 요소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조미료는 새우젓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젓을 단순한 밑반찬 정도로 여기시는데 이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새우젓은 액젓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 나트륨 폭탄입니다. 새우젓의 제조 과정을 보면 그 위험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싱싱한 새우에 무려 25%에서 30%의 소금을 넣고 발효시키는 것이죠. 이는 액젓보다도 높은 염도입니다. 새우젓 100개는 나트륨이 무려 10발에서 9기기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소금의 나트륨 함량이 40%인데 새우젓은 거의 순수 소금 덩어리나 다름없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새우젓이 한국인의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빠질 수 없는 재료이고 쌈장의 주요 성분이며 각종 양념장에도 들어갑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상추쌈에 새우젓이 들어간 쌈장을 찍어 먹고 김치까지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5배를 넘게 섭취하게 됩니다. 새우젓이 혈관에 미치는 파괴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고농도 나트륨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합니다. 혈관 내벽이 거칠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새우젓에 들어있는 히스타민 성분은 혈관 수축을 유발해서 혈압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소 새우젓을 좋아하셔서 몇 끼니마다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셨는데 심전도를 찍어보니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니 혈관이 거의 막혀있는 상태였죠. 다행히 즉시 시술을 받아서 생명은 구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새우젓의 또 다른 위험은 칼륨 결핍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서 칼륨을 대량으로 배출시키게 됩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해질인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전해질 불균형에 더욱 취약합니다. 새우젓에는 또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새우 자체가 고콜레스테롤 식품인데다가 염분까지 더해지면 혈관 건강에 이중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이 함께 있으면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플라크가 쌓이고 염분으로 인한 염증이 더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것이죠. 새우젓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그 은밀함에 있습니다. 직접 새우젓을 떠먹지 않더라도 김치 한 접시, 쌈장 한 숟가락 각종 양념에 숨어있는 새우젓을 통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새우젓을 섭취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죠. 실제로 식품영양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새우젓의 양은 평균 15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3을 섭취하는 것인데
이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우젓이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아민 화합물들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촉진해서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타이라민이라는 성분은 뇌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뇌졸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새우젓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조미료는 복합 양념장입니다. 고추장 그리고 액젓이나 새우젓을 섞어서 만든 쌈장이나 각종 양념장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복합 양념장을 단순히 맛을 내는 소스 정도로 여기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복합 양념장은 여러 개의 나트륨 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된장 자체만으로도 100데크당 나트륨이 9에서 8일금 들어있는데 여기에 고추장이 더해지면 나트륨 함량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 액젓이나 새우젓까지 넣으면 나트륨 농도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쌈장 한 숟가락에는 나트륨이 무려 2개에서 3겹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는 수치입니다. 복합 양념장의 가장 큰 문제는 맛의 복합성 때문에 짠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일 조미료는 짠맛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복합 양념장은 단맛, 매운맛, 감칠맛이 어우러져서 짠맛이 마스킹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복합 양념장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나트륨이 동시에 혈액으로 들어가면 삼투압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게 되고 노약한 혈관은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손자들이 놀러와서 상추쌈을 해주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셔왔는데 혈압이 220을 넘어서 있었고 뇌출혈 소견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쌈장을 직접 만들어서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즉시 수술을 받아서 생명은 구했지만 후유증이 남으셨습니다. 복합 양념장의 또 다른 위험은 첨가물의 상승작용입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 고추장에 캡사이신, 액젓의 글루탐산, 나트륨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집니다. 특히 이 캡사이신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켰다가 급격히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때 고농도의 나트륨이 함께 있으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복합 양념장에는 또한 아실산 같은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나트륨과 결합하면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냅니다.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 혈소판이 달라붙기 쉬워지고 이것이 혈전 형성의 시작점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복합 양념장이 한국인의 거의 모든 식사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쌈을 먹을 때는 쌈장이 필수이고 나물 무침에도 양념장이 들어가며 심지어 밥에 비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3끼를 모두 복합 양념장과 함께 드신다면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10배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식을 할 때 더욱 위험합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쌈장이나 양념장은 맛을 강하게 내기 위해 가정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미료를 사용합니다. 한 번의 외식으로도 일주일치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복합 양념장은 또한 중독성이 강합니다.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 계속 찾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 양념장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네 번째 조미료는 바로 화학 조미료입니다. 다시다 미원, 맛소금 등으로 불리는 이런 제품들은 정말 무서운 혈관 파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조미료들을 천연 재료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화학 조미료의 주성분은 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입니다. 이 물질은 단순한 나트륨보다 훨씬 더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SG는 뇌혈관 장벽 (blood-brain barrier)를 통과할 수 있는 특별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세포를 과흥분시켜서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이죠. 화학 조미료 100개는 나트륨이 무려 12개에서 15g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MSG의 독성 작용입니다. MSG는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되며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화학 조미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중독성입니다. MSG는 혀의 감칠맛 수용체를 강하게 자극해서 마치 마약과 같은 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화학 조미료 없이는 음식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이셨는데 매일 국과 찌개에 화학 조미료를 넣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CT를 찍어보니 뇌경색이었습니다. 혈관 조영술 결과 뇌혈관 여러 곳이 막혀 있는 상태였죠.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언어장애와 운동장애가 남으셨습니다. 화학 조미료는 또한 고혈압 약물의 효과를 방해합니다. MSG가 혈압약의 작용을 억제해서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약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학 조미료의 또 다른 위험은 신장 손상입니다. 고농도의 MSG와 나트륨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신장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 배출 능력이 저하되어 혈압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화학 조미료가 어디에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직접 넣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가공식품과 외식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라면, 과자, 통조림, 냉동식품, 심지어 일부 빵과 과제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MSG를 피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MSG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 조직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뇌세포를 과도하게 흥분시켜서 세포 사멸을 유발하고 이것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SG를 많이 섭취하는 지역에서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화학 조미료는 또한 혈소판 응집을 촉진시켜서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정상적인 혈소판은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만 뭉치는데 MSG가 있으면 멀쩡한 혈관에서도 혈소판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뇌혈관으로 이동하면 뇌경색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인들도 젓갈을 먹지만 우리나라만큼 다양하지도 않고 사용량도 훨씬 적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액젓인 시오츠루는 우리나라 멸치 액젓보다 염도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화학 조미료 사용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MSG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한국인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럽을 보면 더욱 놀라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젓갈류나 화학 조미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고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합니다. 지중해 식단의 핵심은 바로 이런 천연 조미료의 사용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 나라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치즈와 와인을 많이 마시는데도 심장병 발생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도 가공식품에 MSG를 많이 사용하지만 최근 들어 MSG 프리 제품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MSG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나 홀푸드스 같은 대형 마트에서는 아예 MSG 프리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학 조미료를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과의 비교입니다. 중국은 MSG의 발원지이지만 최근 들어 사용량을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MSG 사용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 급식에서는 MSG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국민 건강 수준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를 보면 한국의 뇌졸중 발생률은 일본의 1.5배, 5배 유럽 선진국의 2배 수준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이런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한 조미료들의 과다 사용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위험한 조미료로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모니터링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잠들기 전에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계는 이제 2만 원대부터 구할 수 있으니 꼭 하나씩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혈압은 120/80 NMH주 이하입니다. 만약 149의 금추 NMH를 넘는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혈압 측정 시에는 측정 전 5분간 안정을 취하고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서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미료 대체 전략입니다. 액젓 대신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를 우린 천연 육수를 사용하세요. 하룻밤 우린 표고버섯 육수는 액젓 못지않은 깊은 맛을 냅니다. 새우젓 대신 마늘과 생강으로 맛을 내고 복합 양념장 대신 들기름에 깨를 갈아서 만든 소스를 사용하세요. 화학 조미료는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로즈마리, 타임, 바질 같은 허브들은 MSG보다 훨씬 풍부한 맛을 제공합니다. 특히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면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륨 섭취 늘리기입니다. 나트륨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칼륨 섭취입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감귤류에 칼륨이 풍부합니다. 매 끼니마다 이런 식품을 한 가지씩 드세요. 특히 고구마 하나면 하루 필요한 칼륨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1.5일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은 나트륨을 희석시키고 신장의 배출 기능을 도와줍니다. 특히 짠 음식을 드신 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세요.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한데 식사 30분 전과 식사 2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후 가벼운 운동입니다. 식사 후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제자리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절대로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나트륨이 혈관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6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하루 10분씩만 명상을 해도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7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이런 위험한 조미료들의 독성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나트륨의 해로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금연 후 단 24시간만 지나도 혈관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8번째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3개월마다 나트륨 칼륨 수치를 확인하고 6개월마다 심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나트륨 수치가 145를 넘거나 칼륨 수치가 3000모 미만이면 즉시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9번째는 가족력 확인입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조미료 사용을 더욱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다면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 대비입니다. 갑작스러운 두통, 어지럼증,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119에 즉시 신고하세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연락할 가족의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도 준비해두세요. 기억하세요. 이런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해도 뇌졸중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조미료는 정말 무서운 혈관 파괴자들입니다. 액전류, 새우젓 복합 양념장, 화학 조미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부엌 속에서 조용히 혈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매일 이런 조미료들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 가서 이런 조미료들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부기가 빠지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건강한 조미료로 바꾸고 천연 재료로 맛을 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즉시 행동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